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15일 날 1912년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다 아실 타이타닉과 침몰한 날이죠.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그 호화 유람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뭐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겠지만 그 영화의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그 유람선이었어요. 참 그 호화스러운 유람선을 타고서 이제 가면서 두 청춘 남녀의 그 애틋한 사랑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렸던 그런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을 주제로 한 그 영화였습니다. 영화 배우가 어,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그랬죠. 예, 아주 그 멋있는 그 잘생긴 남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네. 하여튼 이 타이타닉호는, 상당히 그 많은 이제, 승객을 태우고, 미국으로 가다가, 그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추운 날, 그 빙산하고 부딪혔으니까, 참, 얼마나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추웠을까요? 사실, 춥다라는 말도 이제 사치스럽죠. 저체온증으로 바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는데, 뭔가 구명정에 옮겨 타서 이제 뭐, 그때 구조를 하러 온 배에서 구출이 된 사람들은 뭐 참 다행이지만, 그야말로. 그러지 못하고서 이제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수장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이제 죽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4월 15일인데 사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된 그런 날이죠. 어떻게 4월 들어 연이어 이제 대형 이제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웠던 상황을 갖다 기억을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다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 갖고서 사실 오늘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글쎄요, 뭐 저도 영화는 잠깐 봤는데 두 청춘 남녀가 이제, 여자는 이제 생존했죠. 그 영화로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영화가 생존한 여자가 이제 할머니가 다 돼갖고서 그 침몰했던 그 당시 상황 그것을 이렇게 회상을 이제 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은 그 남자는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결국은 탈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청춘 남녀의 그 애틋한 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린 그런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주제곡도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해서, 셀린 디온이 불렀죠. 뭐, 셀린 디온 멋있는 또 여자 가수잖아요. 3대 여자 가수 하면은, 셀린 디온, 휘트니 휴스턴, 또 누가 있죠? 모라이어 캐리인가? 정말 당대의 음악계를 갖다, 대중음악계를 갖다 휩쓸던, 그런 3대 디바라고 하죠. 네. 아주 그 중에 이제 하나였던 셀렌 디온이 바로 이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곡이 나올 때 배전에서 여자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네, 남자가 이렇게 뒤에서 허그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이제 모두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뭐 조그만 배라도 타고 가면은 그렇게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어,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짓궂은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백 허그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많이 있었죠. 네, 어찌됐든, 그게, 침몰로 끝나서 참 가슴 아픈 얘기였지만은 그 순간만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그리고 아주 애틋한 감정이, 보글보글 솟아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15일, 1912년입니다. 우리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타닉호는 화려한 유람 여객선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사진이 1912년 4월 10일, 바로 이제 오늘이
오늘이 아니죠. 4월 10일 이제 그 영국의 그 사우샘턴 항을 출발하는 타이타닉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한 닷새 정도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침몰하게 된 거죠. 자, 1911년 5월 31일 날 이제 진술을 하고, 1912년 4월 10일 날 이제 여객을 실현하려는 그 이제 여객선으로 취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수량은 52,310톤, 그다음에 전장이 269m, 선폭이 28m, 그다음에 흘수가 19.7m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흘수라는 게 이제 배 번역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런 선 같은데 이제 물을 이렇게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흘수선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규정하는 그런 어떤 밑 바닥부터의 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터빈 엔진을 썼고요. 그다음에 속력은 시속 39km. 그러니까 21노트. 시속 21노트다라는 그런 얘기죠. 정원은 3,327명이고 그날 승객이 2,435명이 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명정이 20척이 있었는데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정원 1,178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뭐 반도 구명정을 탈 수 없는 그런 구명정이 그만큼 이제 많이 승객만큼 확보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배가 침몰할 때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뭐 북대서양이기 때문에 빙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같은 걸 생각하면 뭐 지금 4월이지만 엄청 추운 때죠. 뭐 염에 들어가도 사실 추운 게 그 바닷물인데 1912년 4월 15일이니까 아마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다 대부분 저지연증 동사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타닉 호는요 영국의 화이트 스타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의 사우샘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에 첫 항해 중에 4월 14일 빙상과 충돌하여 침몰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타이타닉이 완전히 침몰하는 시간은 새벽 2시 20분이고요. 이 침몰로 1514명이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구조가 됐겠죠. 엄청난 그 인원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타이타닉은 첫 항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였다 하네요. 그다음에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회사 이름입니다. 세 척의 올림픽급 여객선을 운영하고 타이타닉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여객선에 급수가 있는데 올림픽급 하면 굉장히 큰 그런 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이타닉은 벨파스트에 있는 헤럴드 앤 울프사가 1909년에 건조를 시작해서 1911년 5월 31일 날 바다에 띄웠다. 진술했다라는 얘기죠. 승객 대다수는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로 출항 당시 승선 인원은 2,223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여기에는 뭐 체육관, 수영장 아주 호화스러운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명정은 이제 20척밖에 없었다. 구명정 20척의 최대 정원이 1,178명이다. 참 정말 좀 가까운 얘기죠. 네. 자,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빙산과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주 가판이 함몰되고 우연에 구멍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경철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뭐그 빙산에 부딪히면은 뭐 빙산이라고 뭐 만만하겠어요. 아무리 얼음덩어리지만은 꽁꽁 얼은 상태에서 그냥 들이받으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2시 40분에 완전히 침수되어서 침몰이 됐다. 타이타닉호는 방수용 격벽이 설계되어 있었고 문들도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사고에서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설계가 잘 돼 있다 손치더라도 바닷물이 그야말로 물 밀듯이 들어오면은 그걸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물이 밀고 들어오면 문을 열 수가 없죠. 바나나 강에 빠지는 그 차들도 그 실내하고 실외하고 압이 같아지기 전에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문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명정에 타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은 수분 내 저치연증으로 사망을 했다. 침몰 당시에도 배에 1,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1,000여 명이죠. 1,000명이라기보다는 구명정을 타고 있다가 몇 시간 뒤 카르파티아라는 배로 구조된 사람이 706명에 불과. 참, 네. 갑자기 세월호 생각이 나네요. 참. 자, 건조 중인 타이타닉호가 이제 1909년부터 1911년,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던 그 해에 저들은 저렇게 큰 배를 갖다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큰 배가 이제 필요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큰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운 업체도 관광을 뭐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런 업체니까 뭐 사람을 많이 실어날려야지 자기네들이 돈을 버니까. 예.
뭐 일종의 사업이죠. 예. 자, 벨파스트에서 건조된 타이타닉은 세 척의 올림픽급 대양 횡단선 가운데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고, 올림픽 여객선은 건조 당시 1912년에 소유선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이 지닌 배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당시 화이트 스타라인은 경쟁사였던 큐나드라인의 새로운 대형 여객선을 건조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화이트 스타라인은 더 빠르고 보다 크면서 승객에게 안락함과 화려함을 제공하는 여객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작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설계는 이제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당시에 북대서양 항로에 있는 속도 경쟁보다는 느긋하고 쾌적한 선박여행에 중점을 두는 회사였지만, 타이타닉은 속도부터 설비 호화로움까지 모두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설계를 했다. 설계가 좀 오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안전에도 신경을 써갖고 방수 구역이 이제 구획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뭐 자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또 보완을 이제 하네요. 앞서 운행되고 있던 올림픽 호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듣고 타이타닉 호 설계는 다소 변경돼서 보완을 했다는 얘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량도 굉장히 이제 늘어난 거고. 3번 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타이타닉호는 올림픽호를 넘어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으나 진정 타이타닉호가 유명해진 이유는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탓이다. 사고가 안 났으면 그냥 여타의 배와 똑같은 그런 배였을 텐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인명 어, 그 살상이 나고서 바다로 가라앉았으니까 아주 그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거죠. 예. 층별 구조 및 시설. 예, 뭐 여기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밑에는 뭐 아무래도 기관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층층이 그냥 뭐 화로운 그 시설들이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타닉은 총 11층이 됩니다. 보트 갑판, A 갑판, B 갑판, C 갑판, D 갑판, E 갑판, F 갑판, G 갑판, 그다음에 최하 갑판, 탱크톱. 뭐 갑판별로 그 층별로 다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층이 되겠네요. 뭐 침실이 있는 층도 있을 거고 뭐 수영장이나 뭐 식당이 있는 그런 층도 있을 거고 뭐 운동시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보일러실 뭐 기타 등등 여러 시설들이 다 층별로 거기에 맞춰 갖고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한 시설로는 체육관, 연회장, 웅장한 계단, 산책로, 식당 등등. 네,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나겠지만, 웅장한 계단에서 막 멋있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갖고서 밑에 가서 춤도 추고 이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다음에 여객실은 1등실, 2등실, 3등실이 있는데 약 300명. 1등실은 329명, 2등실은 285명, 그다음에 3등실은 710명인데 1등실은 부유한 승객이 타고 호텔 수준이네요. 개인 목욕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실은 총 285명으로 중상층 승객이 타고 있었고 비교적 편리한 시설이었다. 그다음에 3층은 총 710명의 가난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으며 아메리칸 드리머라. 미국을 가면은 뭔가 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걸 타고 간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지만은 불과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건너가면 큰 떼돈을 벌고 아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드림,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남자 주인공은 3등실에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은 1등실에 이제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쩌다 둘이 이제 눈이 맞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동해갖고서, 저 다른 여객실을 쫓아가서 만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배는 가로앉고 물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어, 저, 다른, 층이 다른 여객실로 가서 이제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제 둘이 만나서 이 갑판에서 이제 손도 벌리고 사진도 찍고 백허그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걸 구하려고 이제 뛰어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예. 자, 그게 사랑의 힘이죠. 정말.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 근데 저 여인을 구해야지. 하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예. 자,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타이타닉호를 소재로 해서 한 작품이 이제 많이 있네요. 타이타닉호의 최후 1953년작이고요. 그다음 타이타닉호의 비극 1958년작입니다. 그다음에 타이타닉 1997년 그 작이네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5일 날 발생한 타이타닉 침몰 사고를 각색하여 1997년 개봉한 미국의 재난 로맨스 영화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릿이 주연을 맡아 연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케이트 윈슬릿이 그 여자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뭐 보면은 정말 선남선녀죠. 자, 개봉 당시 북미 전 세계 흥행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기록은 2009년 같은 감독 영화 아바타가 개봉되기 전까지 유지가 되었다. 그만큼 기록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그걸 또 유지하면서 하는 세계 사람들이 봤다라는 얘기죠. 2018년 2월 1일 2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하였고 2022년에는 3D로 컨버팅해 재개봉이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개봉 25주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뭐 재개봉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바로 1997년에 만들어졌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저 두 선남선녀가 그 주인공을 맡은 그 영화를 본 겁니다. 네, 뭐 저도 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TV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0년에 또 타이타닉 2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 이거죠. 예. 이게 윈슬릿, 무슨 케이트 윈슬릿이고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네. 셀렌디온이 부른 마이 하트 윌 고 온이 바로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판 끝에서 저렇게 여자가 팔을 벌리고 서 있고 그 뒤에 남자 주인공이 백허그를 하면서 둘이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만 타면은 저거를 이제 흉내를 하고 저런 흉내를 왜 저는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셀린디온. 셀린디온이 요새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셀린디온도, 뭐, 멋있는 여자 가수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라이어 캐리하고, 휘트니 휴스턴, 그 다음에 이 셀린디온. 아주 3대 디바였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다 노래가 기가 막히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노래들을 부른 그 가수들이 되겠습니다. 셀린디온. 이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일 4월 16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죠. 물론 뭐 말이 많습니다. 세월호 뭐 선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관련됐던 어, 회사 사장, 뭐 세모인가 모세인가 뭐 하는 그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때 종교단체가 이렇게 연루가 돼 있었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 뭐 구원파인가 뭐. 하여튼 참 우리가 참 뭐가 얽히고 설켜갖고 뭐가 진짜 핵심인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가. 뭐 그거에 관계없이 그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인명이 손상됐다. 그것도 특히 이 안산의 당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그거에 공포 어땠을까요, 진짜?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또 가판에 나와갖고 살아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판에 나가지 말고 그 객실 내에 있어라 라고 방송에 나왔을 때 말을 잘 들은 학생들은 그야말로 객실에 있다가 그대로 익사를 한 거고 왠지 모르게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죠. 아니 객실에 왜 있어? 배를 타고 가는데 뭐 가판에 나가봐야지 하고서 말을 안 듣고서 가판에 나갔던 학생들은 또 대부분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참 뭐 조금 뭐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듣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들 뭐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배가 더 기울어지기 전에 문 열고 나와서 올라오기도 쉬웠을 거고 뭐 배가 기울어져 봐요. 어,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 영화에서 한번 보시면은 배가 거꾸로 뒤집히면은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히니까 뭐문 여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물 들어오고 그러는데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정말. 예. 그러니까 참, 세월호 침몰은 정말 그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진짜. 아주 그 어른들 잘못으로 아까운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다 뺏긴 겁니다. 이저 수마에, 바닷물에.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타이타닉 침몰,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이렇게 연이어갖고 여객선 침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앙 속에서도 교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찾아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가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객선 침몰 그 영화가 또 하나 있죠. 아까도 잠깐 그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1974년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 서울을 올라왔는데 정말 광화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집안 아저씨가 저 광화문 내거리에 있던 국제극장인가요? 국도극장, 국제극장이게 혼돈스럽습니다. 국제극장이 맞을 거예요. 어, 그게 지금은 그 뭐 동화면세점 뭐 해갖고서 하여튼 그 위치에 저 국제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진짜 촌놈 서울 와갖고서 서울에 있는 극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시골서 이 문 열면 찌린내 들어오던 그런 극장하고 이게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영화가 바로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기억을 한다면은 그 이제 배가 뒤집혔으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려면 배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 그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밑바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말이 좀 그냥 어색한데 배 밑바닥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를 개설하느라고 앞장서 갖고 일행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온갖 이 고난과 고초를 다 겪죠. 심장마비로 이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끝까지 이 조난객들을 데리고서 배 밑창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목사였어요. 목사. 그러면서 그 목사가 마지막에 그 이제 밑창에서 이제 이게 두드리면은 배가 이제 뒤집혔으니까 그 뒤집힌 후에 이제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걸 다 구조대들이 와갖고서 이제 사람을 이제 어디 있는 생존자가 있는지 찾고 그러는 이제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배 밑창을 두드리죠.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구조대가 이제 용접기로다 구멍을 내갖고서 이제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그 장면까지 가기 전에 그 목사가 이제 그, 그 마지막 어떤 그 지형지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구조물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그 통과하는 그 루트로 뜨거운 전기가 팍 뿜어져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나 이게 돌리는 치는 뚜껑이 그 같은 둥그런 그 이제 스위치라고 하면 좀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걸 돌려갖고서 그 전기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 공간이 이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제 밑에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펄펄 끓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들을 인솔해 가던 그 목사가 점프를 해갖고서 그 핸들을 잡습니다. 둥그런 핸들을. 그리고서 그 뜨거운 걸 붙들고서 그 핸들을 갖다 막아요. 돌려갖고 매달려서 돌리면서 막죠.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보고 왜 자꾸 방해를 하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그 행동하는 그런 그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그 전환객들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희생을 하죠. 예. 그걸 막아주고서 자기는 그 밑에 그 바닷물로 떨어집니다. 배 속에 들이찬 그 물이죠. 예.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떨어져 죽는데 그 목사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야, 어찌됐든 여기서 빠져나가자 해갖고서 이제 배 밑바닥을 이렇게 이제 쇠뭉치 같은 거로 이렇게 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들 낙담을 했을 때 누군가가 하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두들기자고. 결국 그 두들기는 소리를 구조대가 듣고서 그 사람들을 구조했죠. 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촌놈이 서울 처음 올라와 갖고서 본 그 영화가 바로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집안 아저씨가 이제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났더니 명동에 가서 로스구이도 사주시고 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여튼 남양주의 평내 파출소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예.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내시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목재 가공 일을 하던 그런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저희 형하고 같이 이제 셋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참 그때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갖고서 저희들한테 그래도 고향에서 올라온 조카라고 해서 그걸 사줬는데 음,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이제 쥐꼬리를 이렇게 일부분 잘라내 갖고서 이제 영화도 보고 저녁을 사줬는데 그 쥐꼬리 잘려나간 그 쥐꼬리만한 봉투를 받아든 그 아주머니께서 또 막 그냥 그 돈 썼다고 그 둘이 다투던 그 생각이 또 나요. 참 진짜 눈물 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때가 74년인데 정말 살기 힘든 때였거든요. 참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 여기 모르겠니? 배 바닥으로 가야 해. 예, 이게 이제 이분이 목사 아닌 것 같으네요. 이 일행들 조난객 일행을 데리고서 이제 올라가죠. 예, 이것도 제가
영화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런 그 이제 영화 장면인데 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월 15일 아, 좀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우울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타이타닉호의 침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